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 투자한다는 분들 정말 많이 보이시죠?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첫 번째 고민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할까? 아니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살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서는 해외 직투가 무조건 좋다고 하고 또 다른 글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대 직장인 김 부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퇴직을 5년 앞두고 노후자금 2억을 미국 ETF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검색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수수료는 뭐가 더 싼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 상황에서는 뭐가 더 유리한지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복잡한 건 다 걷어내고 핵심만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ETF란 뭘까요? 말 그대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SPY, QQQ, VOO 같은 것들이죠. 이걸 사려면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서 직접 매수합니다. 실제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진짜 미국 ETF를 사는 겁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뭘까요? 한국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 내용물이 미국 주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S&P 500, 코덱스 나스닥 100,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것들이요. 이건 한국 원화로 한국 시장에서 매수합니다. 환전할 필요 없이 국내 주식 사듯이 그냥 사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담아놓은 한국 상자를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결국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똑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해외 직투든 국내 상장이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걸까요? 바로 세금, 수수료, 편의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팩트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세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그리고 배당금에 대한 세금.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해외 직투 ETF의 세금 구조를 보겠습니다. 해외 직투로 미국 ETF를 사서 수익이 났다고 칩시다. 1,000만 원 넣어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이죠.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수익에서 2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 남죠. 이 2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22%입니다. 250만 원 곱하기 0.22 그러면 55만 원입니다. 500만 원 벌었는데 55만 원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다릅니다. 같은 상황을 적용해 볼게요. 1,000만 원 넣어서 1,500만 원이 됐습니다. 500만 원 수익.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250만 원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500만 원 전체에 15.4%를 적용합니다. 500만 원 곱하기 0.154, 77만 원입니다. 같은 500만 원을 벌었는데 해외 직투는 55만 원, 국내 상장은 77만 원, 22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해외 직투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수익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외 직투의 경우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4,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1,045만 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국내 상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5천만 원 전체에 15.4%를 적용하면 770만 원입니다. 어라? 국내 상장이 더 적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국내 상장 ETF가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대략적으로 1년 수익이 3천만 원을 넘어가면 국내 상장이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겁니다. 1년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해외 직투 ETF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상장 ETF로 큰 수익을 내면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45%까지요. 반면 해외 직투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양도소득세 22%로 끝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년 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별도의 고소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외 직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1년 수익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연봉이 높지 않다면 국내 상장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직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세금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미국에서 원천 징수로 15%를 먼저 떼갑니다. 이건 해외 직투든 국내 상장이든 똑같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의 경우 운용사에서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고 해외 직투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복잡하죠? 이 부분은 해외 직투가 조금 더 귀찮습니다. 자, 세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TF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매 수수료, 운용 보수, 환전 수수료.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매 수수료부터 볼까요? 해외 직투의 경우 예전에는 매매 수수료가 꽤 비쌌습니다. 0.25%, 심하면 0.5%까지 받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키움증권, 토스증권, 삼성증권 같은 곳에서 0.1% 이하로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부는 이벤트로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국내 상장 ETF는 당연히 국내 주식이니까 매매 수수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0.01% 수준이거나 아예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상장이 유리합니다. 운용보수는 어떨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운용보수란 ETF 운용사가 펀드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년 떼가는 비용입니다.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펀드 순자산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미국 현지 ETF는 운용보수가 매우 저렴합니다. 대표적인 SPY는 운용보수가 1년에 0.09%입니다. VO는 0.03%입니다. 1,000만 원을 넣어도 1년에 3,000원밖에 안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미국 ETF는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타이거 S&P 500이 0.07%, 코덱스 S&P 500이 0.1% 정도입니다. 미국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일부 상품은 0.02%대까지 내려간 것도 있지만 아직 미국 현지 ETF보다는 비쌉니다. 0.05%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을 2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수익률 7%, 운용보수 차이 0.05%. 20년 후 운용보수 차이로 인한 금액 차이는 대략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장기 투자할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운용보수 면에서는 해외 직투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환전 수수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 직투를 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1달러당 15원에서 20원 정도 받았는데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환전하면 90% 우대를 받아서 1달러당 1원에서 2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 원 환전해도 만 원도 안 드는 수준이죠. 그리고 환전을 똑똑하게 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달러를 사두면 환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거래하니까 환전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이 있는데 환노출 상품은 어차피 환율 영향을 받고 환해지 상품은 해지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연 1%에서 2% 정도의 해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환노출 상품이 더 낫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수수료를 종합하면 장기 투자자라면 운용보수가 낮은 해외 직투가 유리합니다. 소액 단기 투자자라면 환전 귀찮음 없는 국내 상장이 편합니다. 매매 수수료는 이제 둘 다 비슷하게 낮아져서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이제 편의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의성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래 시간부터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는 한국 주식시장 시간에 거래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점심시간에 앱 열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 됩니다. 해외 직투는 미국 시장 시간에 거래해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서머타임 적용되면 밤 10시 반부터고요. 잠자는 시간에 매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약 주문을 걸어둘 수 있지만 급하게 대응해야 할 때는 불편합니다. 세금 신고도 다른 국내 상장 ETF는 증권사에서 알아서 세금 원천 징수해 줍니다.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특별히 챙길 것도 없고요. 해외 직투는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해외 주식 매매 내역을 정리해서 홈택스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신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저도 매년 5월이 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연금계좌 활용도 중요합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에서 ETF를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직투가 안 됩니다. 국내 상장 ETF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ISA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직투 불가, 국내 상장만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의성 면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훨씬 편합니다. 거래 시간이 낮이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연금 계좌와 ISA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편의성의 대가로 운용 보수가 조금 더 높고 상황에 따라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금, 수수료, 편의성을 팩트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뭘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금액이 크고 장기 투자하실 5천만 원 이상, 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해외 직투를 추천합니다. 운용보수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금액 차이를 만들고 양도소득세 22%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세금 신고 귀찮은 건 1년에 한 번이니까 감수할 만합니다. 두 번째, 투자 금액이 작고 간편하게 하고 싶은 분, 1,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시작하시거나 세금 신고 같은 거 절대 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국내 상장 ETF가 맞습니다. 운용 보수 차이가 금액이 작으면 별로 체감이 안 되고 편하게 낮 시간에 거래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계좌나 ISA 활용하시는 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타이거 S&P 500 사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금 계좌의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운용보수 차이는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네 번째, 고소득 직장인이신 분, 연봉이 억대이시거나 다른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은 해외 직투가 유리합니다. 국내 상장 ETF로 큰 수익을 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려서 세율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직투는 분리과세 22%로 끝나니까. 다섯 번째, 둘 다 하고 싶은 분.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 개인 일반 계좌에서는 해외 직투를 합니다. 이렇게 분산하면 각각의 장점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김 부장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퇴직 5년 앞두고 2억을 투자하려던 분이요. 김 부장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IRP 계좌의 5천만 원은 국내 상장 S&P 500 ETF에 넣으셨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 편하게 관리하려고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해외 직투로 SPY를 사셨습니다. 운용 보수도 아끼고 나중에 퇴직금이랑 합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 없이 22%만 내면 되니까요. 둘을 적절히 섞은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 세금 신고가 귀찮은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지 이 네 가지만 따져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드린 팩트들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세금은 수익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장기 투자할수록 해외 직투가 유리합니다. 편의성은 국내 상장이 압도적입니다. 연금 계좌와 ISA는 국내 상장만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팩트만 알면 더 이상 헷갈리실 일 없습니다.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씩 뜯어보면 결국 단순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팩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